그날 이제 여의도 인근에 있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란 이야기를 듣고 뭐 다들 그랬을 텐데 의심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빠르게 확인을 해보니까 비상계엄이 확실했고 다행히 국회의사당에서 한 5분 거리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급하게 들어와서 가장 먼저 들어왔었어요. 국회의원 회관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대표께 어디 가시냐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회관을 들러서 상황 점검하고 본청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비상겸인 상황에서는 큰 타겟이 대표일 텐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될 것 같다. 제 방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제 방으로 모시고 간 다음에 전체 불을 끄고 문은 저희가 가구 등으로 이제 문을 막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원들을 본회의장 쪽에 집합을 시키고 그리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체포되지 않도록 상황들을 좀 공유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언론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대표께서는 계속 라이브를 켜고 계셨는데 위치 추적이 될까봐 사실 제 방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전체 휴대폰을 끄고 제 폰을 이용해서 이제 지시를 하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헬기가 떴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군이 직접적으로 출동을 했구나 이 상황에서는 체포를 좀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유사시에 연락이 끊길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급히 제 차로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대표를 태우고 경내에서 이제 가장 구석진 곳으로 일단 대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50명의 의원이 확인이 된 상황에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좌진들은 여러 가지 통로들을 확보를 하고 통로들을 확인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들을 먼저 체크를 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급한 시기에 모시고 들어갈 준비를 했었죠. 이게 굉장히 큰 일인 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입법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저희가 굉장히 위험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동조한 군이 전방위적으로 개입되어 있어서 우리 군이 그간 전두환 정부 이후에 군이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언제든지 이런 정치행위에 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일이기도 하고 해외에서 바라볼 땐 우리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독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 국가 신용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후퇴시켰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헌정사에 기록될 큰 범죄 행위입니다. 계엄이란 이야기는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최고위 임기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한 징후들이 좀 많이 보였었고 그리고 현재 윤석열 씨의 상태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유발을 한 이유가 명확했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좀 촉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사시를 좀 대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의원님들 자체가 늘 좀 비상한 상황에 저희가 계속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자리를 뭐 이렇게 술자리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 다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중이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 체포될 각오를 하고 다 국회로 담을 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셨는데 의원들의 각오 자체가 단단히 돼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모든 하루하루 상황이 긴박해서 저희 의원들이 전체 국회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9일째 국회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뷰를 하는 당일에도 도봉갑의 김재석 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조국 대표의 법정 대법원 선고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은 4명에서 어쩜 5명으로 늘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측의 입장 변화가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는 토요일에 있을 탄핵에서는 탄핵이 국회를 통과해서 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헌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죄를 물기 위해선 내란의 죄 또 그 밖에 윤석열 씨의 대통령 직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법한 행위들까지도 이 탄핵 사유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